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아주 참신하고 상상불허의 독특한 드라마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영입니다. 제가 이경미 감독 작품을 처음 본 것은 어느 단편 영화제 심사에서였는데요. 당시 잘돼가 무엇이든 이란 작품이었는데 아주 독특한 상상력이 풍부했었습니다. 그 후 미송당무, 비밀은 없다, 페르소나 같은 작품을 통해 이경미 감독의 괴상한 나라의 앨리스, 광기, 불안, 히스테리의 세계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평론가로 이경미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녀가 갖고 있는 소녀나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신선하고요, 서사가 여성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경미 이전의 여성 감독들도요, 한 번씩은 모두 다 청소년 성장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독특하게도요, 여성 감독이지만 소년들의 성장담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친구, 발레 교습소, 태풍태양, 명왕성 같은 영화들이었죠. 그런데 여성이 마음껏 뛰노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이경미 감독의 포부가 당시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경미 감독의 작품에서는 항상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왕따당하는 여성 주인공들이 나오고 그녀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소녀 혹은 딸들과 연대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미송당무의 양미숙이라는 캐릭터나 비밀은 없다의 연홍은 모두 학교라는 사회 혹은 가부장제 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밀어내져진 캐릭터이죠. 보건교사 아는영도 마찬가지인데요. 발랄하고 엉뚱하고 퇴행적이면서 소녀성도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요술봉 같은 장난감을 휘두르며 젤리를 물리칠 때는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귀여운 초능력자이지만요. 현실에서는 귀신을 보는 아이로 낙인 찍힌 그런 외로운 타자이기도 하죠. 그녀가 이 사진 속처럼요, 인체 모형을 이렇게 짊어지고 각 교실을 힘겹게 드나드는 이 장면은 그녀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무겁다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젤리를 퇴치하는 것을 들켜요. 그러니까 갑자기 줌바 댄스를 추는 거라고 둘러대거든요. 이 정유미 배우가 이 캐릭터를 아주 사랑스럽고 엉뚱 발랄하고 또 해맑은 만화 같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에 부합하는 소녀성을 갖고 있는 바로 배우가 정유미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교사 아는영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시각으로 인간의 욕망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시각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영이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젤리를 본다는 설정인데요. 여기서 젤리는 매우 끈끈하고 쉽게 달라붙고 잘 떨어지지 않지만 인간이 죽으면 허무하게 녹아내립니다. 젤리의 점성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어떤 속성을 잘 내포하고 있죠. 이는 원작자이면서 각본가인 정세랑 작가의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색깔과 형태와 크기가 다 다르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다양한 욕망과 이에 따른 마음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때론 욕망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다가 불현듯 깨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점이 제2화에 나오는 엄청난 크기의 젤리 괴수의 모습입니다. 무한히 확장해서 공간을 다 점유해버리고요. 또 그러나 허무하게 녹아버리는 젤리 괴수의 이미지. 풍선 같은 인간 욕망의 속성이 기발한 시각적 아이디어로 은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아는영에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고체적 세상 안에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액체적인 세상, 즉 욕망이 꿈꾸는 점액질의 세상이 현실과 뒤섞이는 기괴한 장면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죠. 오히려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영은요, 이전의 이경미 감독의 영화들보다 넷플릭스라는 자장 안에서 더 자유분방하고 더 급진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무한대의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장르적으로도 뒤죽박죽이고요, 턱을 빠지게 할 만큼 관객들을 놀래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경미 감독이 연출상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손과 발이라는 그 클로즈업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런 장면들 같은 것인데요. 은영의 어머니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아내립니다. 근데 이제 어린 은영이를 돌봐주던 유치원 선생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새로운 이 젤리가 촥 하고 형성이 돼요. 어린 은영의 입장에서는 너무 잔혹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아버지의 얼굴이나 또 유치원 교사의 얼굴이 아니라 이경미 감독은 그들의 손과 손 사이에 연결되는 끈끈한 젤리, 즉 성적 욕망만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경미 감독이 자주 다루는 학교라는 공간도 이 드라마에서는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막 이렇게 오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신기한 공간인데요. 이곳은 또 다른 사회 축소판인데요. 옥상과 지하실이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옥상의 의미는 영화에서 되게 독특한 그 상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벌어지는 곳, 혹은 공포영화에서 학생들이 투신하는 곳, 혹은 이 일본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라는 영화에서는 학생들이 좀비가 돼서 배구 부원들과 충돌하기도 하죠. 옥상이 성적, 또 부모의 계급, 선생님들의 존재로 인해 차별과 소외와 억압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경우가 영화에서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신 안에 내재한 폭력이나 죽음, 또 성적인 것들이 현실을 벗어나 마음껏 활개를 치는 기호로 작동하는 것이 보통 영화 속의 학교 그리고 옥상이죠. 그런데 근본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는 이 옥상과 지하실이 한 화면에서 잡히는 화면 짜기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함께 보시죠. 학생들은 이렇게 이 옥상의 철망에 죄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 철망은 곧 부서질 것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옆에 지하에서 올라온 거대한 괴수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죠. 학생들을 곧 집어삼킬 것처럼요. 지하실에 괴수에게 떨어지면 이 철망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은 아마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집단 히스테리처럼 반쯤 넋이 나가 있어요. 아마도 이 괴물 또 괴수가 끔찍한 망상과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는 판타지만 가득한 세상의 의미라면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이 판타지 세상으로 넘어가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두 세계를 극단적으로 부감샷,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으로요, 한 화면에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지하실과 옥상이 함께하는 세상,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경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학생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요, 이경미 감독은 아주 극단적인 각도로 인물들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실에서 있는 인물들은요, 이 로우 앵글샷이라고 그래요.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데 아주 깊숙이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요. 극단적이죠. 카메라의 그 앵글이요. 반대로 이렇게 옥상을 잡을 때는 극단적인 또 하이 앵글로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경미 감독의 세상에서 여자 주인공들은 남자 주인공들의 관계 맺기에서 늘 실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짝사랑을 하다가 이 도끼병에 걸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남편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이 여자 주인공들은 남성들과의 유의미한 관계 맺기에 번번이 실패하는데요. 그러나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는 조금 다르죠. 남주혁 배우가 분한 이 한문교사와의 관계는요, 서로 사건을 해결하는 동지이자 기운을 주고받는 이런 좋은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은영은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고 그 점은 홀로 자라난 또 할아버지와 함께 자라난 한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문 선생이라는 직업이 상징하듯이 이 홍 선생은 과거의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창업주의 손자로 한번 무언가를 하면 완벽히 몰입해서 이 잠자리 매듭도 결국 완성하는 그런 강박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리를 절고 있지요. 이 남자는 온전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젤리가 공격하지 못하는 어떤 보호막을 갖고 있는 아마 심성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겠죠. 안은영에게서는 다시 없는 운명적 상대인데요. 로맨스가 그렇게 낭만적이고 달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고 안은영이 기운을 받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영화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그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서 웃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학교 설립자의 슬로건도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겨드랑이를 두드리면서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는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은 어쩐지 좀 섬뜩하고 획일적인 이런 집단주의에 빠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즉 이경미 감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심리학만을 강요하는 혹은 독재하는 이 한 가지 가치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웃기고도 슬프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괴수가 나오고 젤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때로 젤리가 출몰하고 이런 가운데 학교는 때론 위험하고 억압적이고 계급적이고 획일적이고 폭력이 만연한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보건실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안은영의 이름에서 안녕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이유, 또 영화 속 도라지나 안은영, 또 해팔이라는 이 여학생들 혹은 여선생들의 이름이 다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보건실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픈 곳, 상처받는 곳, 습격받는 곳, 공격당하는 곳, 미쳐가는 곳이라면 우리에겐 누군가 우리들을 보살펴주는 사람, 현실 이면을 보는 사람, 우리의 욕망에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안은영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이 드라마의 독특하고 괴상하고 발랄하고 경쾌한 블랙 유머의 세상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현실 감각을 가지고 드라마를 재단하기보다요. 괴수물, 공포물, 스릴러물, 로맨스 등이 뒤섞인 롤러코스터 같은 왁자지껄한 뒤죽박죽인 이 전례 없는 혼합 장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크하고 유머러스하고 뒤틀린 이경미 감독의 자체 발광 시네월드를 실컷 즐기시기 바랍니다.